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한 아버지가 보내온 사연인데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여러분께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생 남매가 아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그 시간 엄마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빠, 배고파요.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그 시간 엄마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소파에 누워 마스크팩을 붙인 채 홈쇼핑을 보며 100만 원짜리 가방을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40살이 넘어서도 제 가정만큼은 행복하다고 믿었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 서영과는 연애 시절부터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죠. 결혼 후에도 맞벌이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키우면서도 우리 부부는 각자의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영은 늘 피곤해했어요. 출근 준비에 허겁지겁, 퇴근 후에는 녹초가 되어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아이들 숙제를 봐주지도 못하고 저녁 식사는 배달 음식으로 때우기 일쑤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일에 치여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영이 침대에 누워 한숨을 쉬더군요.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힘들면 그만둬. 내가 더 벌면 되잖아. 서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나 그만둬도 돼? 물론이지. 당신이 집에서 아이들 돌보면 얼마나 좋아. 나도 퇴근하면 따뜻한 밥 먹을 수 있고 말이야. 그날 밤 우리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아내가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저녁을 먹는 모습이요.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영은 다음 달부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퇴사 당일 저는 꽃다발을 사들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여보, 수고 많았어. 이제 편하게 쉬면서 우리 가족 챙겨줘. 서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이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아내가 적응하는 시간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라면을 먹고 있어도 엄마가 바쁜가 보다 싶었죠. 하지만 2달째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면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싱크대에는 사흘치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서영은 소파에서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죠. 피곤해.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어. 저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큰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라면 먹었어요. 점심도 라면, 저녁도 라면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유 한 팩, 김치 반 통,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보, 장 좀 봐야 하지 않겠어? 내가 언제 나가? 피곤해 죽겠는데. 저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혹시 육아 우울증이 아닐까, 아내가 적응하는 게 힘든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제가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아이들 옷도 빨래했습니다. 청소기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 야근을 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박스들이 보였습니다. 택배 상자가 거실에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서영은 신이 나서 박스를 뜯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가방이었죠. 그 옆에는 화장품 세트, 옷, 신발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얼마야? 나도 살 권리 있어.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하단 말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는데 100만 원짜리 가방은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아이들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명품 화장품을 사는 게 우울증 치료입니까? 그날 밤 저는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왔습니다. 큰아이였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아빠한테 배고프다고 문자를 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엄마가 밥을 안 챙겨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장 편의점으로 뛰어가 삼각김밥과 도시락을 사들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게 뭐가 고마운 일입니까? 부모의 기본 의무 아닙니까? 그날 밤 저는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은 소파에 누워 마스크팩을 붙인 채 홈쇼핑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보석 세트가 나오고 있었고 서영은 전화기를 들고 주문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지친 게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포기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굶주리는 동안 아내는 쇼핑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서영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지쳐 보여. 혹시 우울증 같은 거 아닐까? 병원 한번 같이 가보자. 그 순간 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나를 정신병자로 보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모든 여자가 모성애가 있는 건 아니야. 나는 애들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그런 거 하기 싫어. 내가 왜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성애가 없다고요? 자기 자식인데요. 그럼 당신은 뭘 하고 싶은데?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쇼핑도 하고 친구들이랑 카페도 가고. 왜 내가 애들 노예처럼 살아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예라고요? 자식을 돌보는 게 노예 생활입니까? 그럼 내가 벌어온 돈으로 쇼핑만 하겠다는 거야? 당신이 나보고 회사 그만두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가정을 책임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직장에서 해방되어 편하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큰아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작은아이는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머리는 며칠째 감지 않은 듯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목욕은 언제 했니? 엄마가 귀찮대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목욕도 못하고 지내다니요. 저는 당장 아이들을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아이들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이제 매일 씻을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매일 씻는 게 소원인 아이들이라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최혜정,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민서가 무슨 일이야?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돈은 물쓰듯 쓴다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바로 다음 날 집으로 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니? 거실은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배달 음식 용기, 과자 봉지, 음료수 캔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일주일치 설거지가 쌓여 악취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곧장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 왔어. 밥 먹었니? 아니요, 엄마가 안 계세요. 엄마가 어디 갔는데? 친구 만나러 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서가, 이게 무슨 꼴이야? 며느리가 애들을 이렇게 키우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는 당장 마트에 가서 장을 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가 앞으로 자주 올게. 그날 저녁 서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쇼핑백을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영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야, 이게 무슨 짓이니? 애들 밥도 안 챙기고 쇼핑만 하고. 서영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세요? 제 집인데요. 네 집,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사는 집이잖아. 그리고 여기 손주들도 내 핏줄이야. 저희 집에 함부로 오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간섭 안 받을 거예요. 서영은 어머니를 밀치듯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보았습니다. 민서가 이혼해. 저런 여자랑 같이 살면 안 돼.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정적으로 덤비면 안 됩니다. 철저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모두 캡처했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엄마가 밥 안 줘요.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이런 문자들이 수십 통 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뽑았습니다. 서영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쇼핑했었습니다. 명품 가방, 화장품, 옷, 액세서리까지. 반면 식료품 구매 내역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집 안 사진을 찍었습니다. 쓰레기로 가득한 거실, 설거지가 쌓인 싱크대, 지저분한 아이들 방까지 모두 증거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집 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숨겨두었죠.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큰아이가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서영은 소파에 누운 채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뭐 있으면 알아서 먹어.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참든가. 아빠 오면 먹으면 되자. 너무 배고파요. 서영은 짜증을 냈습니다. 시끄러워. 엄마는 피곤하단 말이야. 나 좀 쉬게 해줘.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서영이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나 요즘 완전 꿀이야. 남편은 돈 벌어오고 나는 그냥 집에서 놀기만 하면 되거든. 애들은 알아서 크더라. 난 애들 밥 굶겨도 돼. 어차피 아빠가 벌어오잖아.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이들을 굶기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을 친구에게 자랑하다니요. 어머니도 영상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민서가, 이건 범죄야. 아동학대란 말이야. 당장 신고해야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양육권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방임이 명확하니까요. 저는 이혼 소송과 양육권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영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소송 서류가 날아가면 더 큰 충격을 받을 테니까요. 2달 뒤 법정에 섰습니다. 서영은 법정에 들어서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혼 소송이라니.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아이들의 문자 메시지, 카드 결제 내역, 집 안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녹화된 영상까지 모두 법정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에 서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난 애들 밥 굶겨도 돼. 어차피 아빠가 벌어오잖아.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서영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산후 우울증과 적응 장애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자 서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저도 아프면 쉬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증거로 제출한 카드 결제 내역을 봐주십시오. 피고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명품과 쇼핑에 사용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소파에 누워 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활발하게 쇼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울증 환자가 친구들과 카페에 가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가 우울증으로 소파에 누워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아빠에게 배고프다고 구조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울증입니까? 아니면 방임입니까? 서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예요. 아이들을 사랑해요. 사랑한다면서 아이들을 굶기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랑한다면서 목욕도 안 시키고 빨래도 안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당신은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책임을 단돈 한 푼의 가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판사님을 바라봤습니다. 판사님,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두고 싶습니다. 더 이상 배고픔과 방임 속에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피고의 무책임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판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한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아동 방임에 해당합니다. 양육권은 원고인 최민석 씨에게 전부 귀속되며 피고 한서영 씨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합니다. 서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민서가. 이제 아이들은 안전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야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먼저 집을 청소했습니다. 쓰레기를 모두 버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가득 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따뜻한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정성껏 차려진 밥상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다 아빠가 한 거예요? 그럼 아빠가 오늘부터 매일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들은 밥상에 둘러앉아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아이들을 안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부터는 아빠가 너희들 옆에서 영원히 지켜줄 거야. 아무도 우리 가족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따뜻한 물로 목욕을 마친 아이들은 깨끗한 잠옷을 입고 제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제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내의 무책임과 배신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책임감과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내가 말했듯 모든 여자가 모성애를 갖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라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은 존재합니다. 아이들을 굶기고 방치하며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쫓았던 행동은 결국 법과 양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배달 쓰레기로 가득 찼던 우리 집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과 따뜻한 밥 냄새로 채워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온과 사랑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